스타트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띄우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 않을 거예요.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원재입니다. 오늘은 베타 FPV의 신형 드론이죠, 파보 20 프로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이 베타 FPV 같은 경우에는 FPV 드론에서 꽤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커스텀 기체와 프리스타일의 드론을 즐기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보 피코를 한번 리뷰한 적이 있었죠. 만듦새와 민첩성 그리고 반응성이 꽤 괜찮았던 기체였고요. 이 제품이 파보 20 프로 바로 전 모델입니다. 파보 피코랑 비교해서 사이즈가 조금 더 커졌었는데 파보 20보다 프레임 크기가 조금 더 커졌고요. 그리고 기존의 프로비 2개짜리에서 3개짜리로 바뀌면서 모터도 더 큰 모터가 탑재가 됐습니다. 언박싱을 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구성입니다. 우선 드론 본체가 들어가 있고요. 안에 들어가는 고무 댐퍼하고 LED 선, 그리고 추가 프롭하고 드론 바인딩 할 때 쓰는, 세팅할 때 쓰는 요 젠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분의 프로펠러가 들어가 있네요. 조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JI O3를 넣어줄 겁니다. 이게 DJI O3 안에는 기본 안테나를 제거하고 현재는 파보 피코에 들어갔던 5.8기가 고리 튜브 안테나로 변경된 건데, 요거를 요 파보 20 프로 안테나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조금 차이가 나긴 합니다. 장착을 했습니다. VTX 마운트에다가 장착 한번 해볼게요. 카메라를 넣어줄 거고 DJI 글씨가 위로 오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는 나사가 2개 들어가게 되는데, 까다롭다고 하고 있는 이 고무 댐퍼를 요 4개의 구멍 안에다가 끼워줄 겁니다. 이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저처럼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네, 큰 부분이 위로 오게 하고 요게 아랫부분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이렇게 댐퍼 위에다가 O3 유닛을 한번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사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꽂아준 상태에서 VTX 케이블을 끼워야 되는데, 핀 방향을 잘 보고 손상이 안 되게 끼워야 됩니다. LED를 연결하실 분들은 요 밑에 요 케이블을 연결하신 다음에 여기서 양면 테이프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둘러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동봉된 LED 케이블을
쭉 그냥 붙여주시면 돼요. 저는 보통 이런 LED를 붙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한번 붙여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번 끼워볼까요? 오. 파보 20 프로의 조립이 끝났습니다. 사실 조립 자체는 반조립 상태라서 10분에서 한 15분 내외면 다 조립이 가능합니다. 사실 요 나사하고 요 DJI O3 카메라 연결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디자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입니다. 상당히 조그맣고 만듦새가 좋아요. 좌측 측면, 이거는 선택이에요. 이게 다르셔도 되고 안 다르셔도 되는데 다른 게 LED가 더 멋지게 나오긴 합니다. 뒤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 측면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 파버 피코 같은 경우에는 하단이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선된 벨크로 타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크기에 맞게 조여주시면 되고요. PBS 같은 경우에는 93.7mm고 지원 VTX하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걸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DJI O3 에어 유닛을 넣어놨고요. 카덱스 비스타 키트나 뭐 런캠 링크 이런 거 선택해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고, 엔드 필터를 수직으로 넣으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엔드 필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안 넣고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XT30 커넥터입니다. 전원 잭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꽂아가지고 이를 충전하게 됩니다. 배터리는 75C 3셀짜리 배터리입니다. 용량은 550mAh짜리를 여기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배터리 하나당 한 22,0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 가지고 비행할 수 있는 시간이 대략 한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배터리를 한 요 정도보다 더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당 5분이니까 6개면 한 30분 정도 비행을 한다고 하는데 아쉽죠. 제가 구매를 한 건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비행기 할 때도 많이 쓰는 충전기인데 대형 배터리가 만약에 있다 라고 하면 여기다 그냥 물려줘요. 그리고 변환 잭을 여기다가 꽂아 가지고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검은색이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번이거든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줘요. 충전을 해주게 돼요. 여기 누르면 리튬 폴리머 3셀 밸런스 차지로 해야 셀이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550mAh잖아요. 그러면 얘를 보통 1000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0.5가 돼요. 0.5에서 0.6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얘를 누르고 여기 0.6A 정도로 해서 밑으로 누르고 얘를 스타트, 그러면 충전이 돼요. 여기 보시게 되면 PD 충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이런 배터리가 없다 라고 하시면 요즘 PD 충전되는 파워뱅크들 많거든요. 이 파워뱅크를 여기다 꽂으셔가지고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6개 정도 구입을 하시고 비행하다가 그 배터리 사용한 거는 이런 식으로 충전해 놓고 옆에다 놓으면 비행을 끝날 때쯤 되면 계속 이렇게 충전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슬롯은 20mm고요. DJI 컨트롤러를 사용하신다고 그러면 ELRS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비행기 날릴 때 많이 쓰고 있는 TX16S 같은 경우에는 TBS 크로스파이어 선택하시면 돼요. 무게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제외하고 70.1g으로 굉장히 작습니다. 아바타 2인데 이 정도 크기가 나고요. 아바타 1에 비해서도 굉장히 작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밀접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 비행 성능이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파보 20이에요. 아직 조립하지 않았는데 개선사항을 보게 되면 얼핏 보면 파보 20하고 20 프로는 비슷해 보이기는 하는데 몇 가지 중요한 업그레이드 부분이 있어요. 사출사용 플라스틱 프레임은 약간 더 튼튼해졌고요. 탄소 섬유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탄소 섬유판인데 요게 2.4mm로 두께가 더 두꺼워졌고
내구성이 같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게 파버피커였어요. 파버피커도 탄소 섬유로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이 프레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난창난창거립니다. 그래서 얘가 장애물에 부닥치게 되면 바로 프로펠러에 걸려서 간섭이 발생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탄성이 단단하게 돼 있어서 조금 더 안전하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게 파보 20 프로입니다. 프로펠러는 2인치 2업짜리 날개가 되어 있고요. 2.2인치 얘는 2.2인치에서 3엽 프로브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모터 같은 경우에는 파보 20의 모터는 1203 8500kV에서 20 프로 같은 경우에는 1204 7200kV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더 많은 동력을 제공하고 더 파워풀하게 다이나믹하게 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FC 같은 경우에는 F405 20A AIO 그리고 FC V1으로 동일하고요. 2셀과 3셀 배터리를 호환하게 됩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전력을 잘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드론 본체 가격이 109불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만원 정도 하죠. 이게 제가 베타 FPV가 드론 전력을 잘 썼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 카메라하고 조종기를 제외하게 되면 드론 자체의 가격이 낮춰지고 본체가 파손이 되더라도 손쉽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모듈은 원활한 시스템을 장착하게 해서 디자인 O3가 됐거나 먹스네일 아바타나 카덱스 비스타 FPV 시스템으로 본인이 원하는 걸 여기다가 넣어주실 수 있어요. 드론을 많이 비행하다 보면 아바타나 매빅 시리즈도 어느 순간 처음 접할 때 그런 흥분거리거나 설레는 마음이 좀 줄어들게 돼요. 많은 분들이 저랑 같은 경험을 하시고 결국 베타 FPV 같은 이런 프리스타일의 FPV 드론으로 많이 넘어오시게 됩니다. 이게 비행 조종하는 것 자체의 즐거움이 있어요. 세단을 타다가 가끔은 작지만 파워풀하고 지붕이 열리는 2인승 로드스터를 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런 작은 마이크로 시네우프 타입의 프리스타일 드론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디자인 아바타 대비 더 좁은 공간을 통과하거나 실내와 실외 비행에 더 적합하게 되어 있어요. 비행 성능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꽤 많이 부는 바닷가에서도 테스트 비행을 해봤습니다. 파버 20 프로는 새로운 모터하고 프로펠러의 조합으로 파버 피코나 기존 파버 20에 비해서 눈에 띄게 성능이 향상이 되었는데 2.2인치 3엽 프로펠러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더 커진 1204 모터는 더 많은 추력을 제공하면서 비행성이 조금 더 민첩하고 빠르고 반응성이 뛰어났었습니다. 드론의 무게와 파워가 증가하게 되면 실제로 드론의 방풍 능력이 높아지고 바람이 부는 환경에서도 더 잘 비행이 됩니다. 이게 야외 비행의 필수적인 요소기는 해요. 비행 시간은 3셀 550mAh 배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원래 파보 20과 비슷한 대략 한 5분 정도 비행 시간이 찍혔습니다. 급격한 회동이나 움직임 없이 안정적으로 비행을 할 경우에 비행 시간은 좀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기본 PID 필터 튜닝은 꽤 좋고 영상에 젤로가 보이지 않아서 드론을 제어하기 쉽습니다. 바닷바람에서도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지만 자이로 플로우 안정화를 사용하게 되면 대부분 진동을 제거하고 부드럽게 매끄러운 영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인딩을 해야 되는데 바인딩도 사실은 대부분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선 요 베타 플라이트 바인딩 하기 전에 본인이 사용할 조종기하고 고글을 어떤 거를 사용하실지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DJI 아바타 2 같은 경우에는 고글 3하고 컨트롤러 3가 들어가 있고요. 아바타 1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러 2에 고글 2가 들어가 있습니다. 베타 FPV 파보 20 프로는 둘 다 사용이 가능한데 아바타 2의 고글 3 같은 경우에는 조종기는 바인딩을 안 해도 고글만 바인딩을 하면 바로 연결이 되고요. 1에 들어가 있는 컨트롤러 2하고 고글 2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바인딩을 해야 됩니다. DJI 홈페이지에 가면 DJI 어시스턴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USB로 고글이나 컨트롤러를 커넥트 하시면 바로 펌웨어를 업데이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플라이트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거를
하시면 여기 GitHub 이 안에 들어가시게 되고요. 쭉 내리다 보면 본인의 OS에 맞는 요 윈도우나 맥 관련된 뭐 리눅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요거 다운로드를 받으시게 되면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됩니다. 베타 플라이트를 아직 배터리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이하게 바로 커넥트 할 수 있는 커넥트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같이 구매할 때 동봉되어 있는 이 커넥터를 요 안에다가 끼워주게 됩니다. 여기다 끼워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C 커넥트를 여기다가 연결을 해서 얘를 움직여 보면 이쪽 설정 부분에서 여기가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포트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DJI 컨트롤러하고 컨트롤러를 사용할 때는 얘가 처음에는 아마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얘를 비활성화 시켜 주고요. UART 5번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게 되면 UART 4번에는 VTX, MSP 디스플레이 포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환경 설정 가시게 되면 여기는 뭐 따로 만드실 필요는 없는데 요 기체 이름에 파보20 프로라고 하고 본인 이름을 넣고 싶으면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LED 이 등이 나오게끔 해서 요거 3개 에어 모드하고 OSD 넣어줬고요. 비퍼, 음인데 요거 다 꺼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일단 다 켜놨습니다. 그리고 파워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요게 처음에는 3.5로 되어 있는데 셀 전압 경고가 착륙할 때 3.5로 되면 배터리 전압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3.6으로 해놨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셀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수명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것만 3.6으로 변경하시면 될 것 같고 프리셋은 만드실 필요 없고 PID 튜닝 같은 경우에도 초보자분들은 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고급 모드로 들어가서 고급자분들이 하시는 거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긴 하는데 저는 일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 컨트롤러 2, 아바타 1에 사용했던 컨트롤러 2에다가 연결을 할 건데 배터리를 연결해야지만 되니까 이건 나중에 할게요. 모드 같은 경우에 이제 보게 되면 저는 요렇게 4가지만 했습니다. 암드는 옥수 4번 했어요. 옥수 4번이라는 건 뭐냐면 이쪽 스타트하고 스탑 들어가 있는 요 버튼이 옥수 4번입니다. 그리고 앵글 모드 같은 경우에는 옥수 1번에다가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호라이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여기다 넣어놓고 비퍼 만약에 기체를 잃어버리게 되면 요 C1 버튼이 옥수 5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줬고 Flippable After Crash 요거는 옥수 3번에다 놨습니다. 그리고 유저 1 요게 뭐냐면 LED 등이에요. LED 등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배터리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배터리를 연결하게 되면 여기 비행을 안 하면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뜨거워져서 이게 다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팅을 하실 때는 손 선풍기를 하나 준비하신 후에 위에서 이렇게 바람을 쐬어줘야지만 다운이 되지 않습니다. XT3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30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잘 끼워 놓고 하단 부분에다가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켜두게 되면 조종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세팅을 하실 때는 길게 누르게 되면은 삐삐삐삐 거리거든요. 그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보게 되면 요 위쪽에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멍을 눌러주게 되면 바인딩이 돼요. 바인딩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여기서 LED를 한번 꺼볼게요. 이런 식으로 LED를 켜고 끄는 거. 요거는 옥수 2번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이 LED를 켜게 되면 굉장히 멋있죠. 그런데 사람들 이목도 너무 많이 끌고 해서 평소에는 뭐 이렇게 꺼두셔도 됩니다. 연결이 됐고요. 그리고 이쪽에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C1 버튼을 누르게 되면
비프 음이 울리게 되고, 이거는 모드는 이렇게 3개를 하고 이렇게 LED 등이 되게 됩니다. 이 조종기를 움직이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다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그럴 때 하셔야 될 부분들은 우선 시리얼을 UART로 해야 됩니다. 여기 해주시고, 그리고 기본이 얘가 크로스파이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두 번째가 아니라 S버스로 해주시면 되고, 뭐 ATR1234 요걸로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아무리 돌려도 이게 반응이 없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얘가 싹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한 몇 주를 못하게 됐는데, FPV 사이트에 들어가서 얘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포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서포트에 들어가고 CLI of Quadcopter 여기 들어가시게 되고, 그 다음에 파보 시리에 이제 이 파보 시리즈 CLIM Firmware for 파보 20 프로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 다운로드를 받아서 공장 초기화를 해버리면 돼요.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주냐, 이 상단에 있는 펌웨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자동 감지를 하게 되면 여기가 베타 FPV 405의 4.5.1이 나오거든요.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이 로컬에 들어가게 됩니다. 로컬에 들어가게 되면 이 아까 요게 베타 405 4.1 파브라는 게 있거든요. 이 헥스 요 코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열기 해가지고 펌웨어를 로드 시켜버리게 되면 공장 초기화가 되고, 그 다음부터 얘가 다시 되더라고요. 아마 중간에 버그가 있어서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펌웨어를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결하게 되면 이 수신기를 움직였을 때 이게 동작하게 돼요. 이 제품의 특징은 프레임의 내구성이 강화되고 드론이 사람과 물체 주위를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게 특징이고, 20에 비해서 파워가 조금 더 커졌다는 점이에요. 특히 이런 작은 드론 같은 경우에는 좁은 공간과 역동적인 환경에서 영화 같은 영상을 캡처하는데 이상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베타 FPV 파보 20 프로는 파보 피코나 이전 모델인 20보다 더 내구성이 높아졌고 비행성이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0.2인치 더 큰 프로펠러는 별로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차이가 존재합니다. 더 큰 모터와 더 튼튼해진 프레임으로 파보 피코나 파보 20의 단점 중 일부를 해결한 듯해요. 더 역동적인 비행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리스타일의 드론 비행을 원하고 좁은 공간에서 다양한 연출을 원하신다면 괜찮은 드론이라고 생각되지만 초보용 드론이 아니고 일반적인 센서 드론이 아니기 때문에 연습 없이는 조종하기가 어려운 드론이에요. 이전에 알려드린 언크레스트나 리프트오프 같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연습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이런 거 스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보통 한 3-4만 원이면 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한 20시간 정도 연습하면 제가 날리는 정도는 어느 정도 흉내 내실 수 있어요. 저도 뭐 잘 날리는 편이 아니거든요. 야외에서 어느 정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서 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면 댓글 주시고요. 즐거운 비행 되시면 좋겠습니다.